5월 15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기대와 경계 심리가 충돌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 간밤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나스닥 지수가 양선에서 추가적으로 올랐고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별 이상 징후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장 초반 이후 하락권으로 밀려가지고 장중 내내 약세권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자,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한국 증시의 조정 원인을 짚어본다면은 반도체 지수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모두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자, 6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5일 이평선하고의 이격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20일 이평선하고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혹여나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부담에서 조정 눌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국 증시가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인가?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물론 미국 증시 역시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일 이평선이 외바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전 고점 쪽에 접근하거나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조정 눌림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눌리거나 하더라도 5일 이평선을 지지해 준다면 깨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 직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여지는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즉 어제도 제가 코스피 지수를 갖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과정, 내려간 과정. 자, 내려갈 때는 5일 이평선을 계속 저항축으로 해서 내려갔고 올라갈 때는 5일 이평선을 계속 지지축으로 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구간에서 조정 눌림이 나오더라도 5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도 이런 부분과 연계해 갖고 5일 이평선 여기서 만약에 조정 눌림이 나오더라도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는 직전 고점 쪽으로 올라갈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후속 흐름을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단기적인 부담은 있다고 해도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코스피 지수를 놓고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일단 직전 고점 쪽으로 접근하면서 경계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2월과 그 다음에 3월의 고점이죠. 이 직전 고점 쪽으로 지수가 접근을 하면서 약간 경계 심리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하면은 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우상향 기조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근데 직전 고점 쪽에 접근해서 저항이 된 다음에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만은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이때는 약간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코스닥 지수에서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왜냐하면 오늘의 조정도 외국인 매도가 일단 이끈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의 이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5월 9일에 2,659억 원을 순매도한 다음에 오늘 다시 1,200억 원을 순매도했죠.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 다시 1,000억 원대 순매도를 외국인들이 보이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자, 5월 9일의 저점이 어디예요? 5월 9일의 저점은 바로 여기죠. 5월 9일. 자, 여기요. 여기입니다. 이날 저점이 719포인트.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우리가 볼게요. 어, 상승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상승 이후에 횡보등락으로 매물수화를 거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면, 즉 제가 이때의 요 갭이라고 그랬죠. 이 갭 쪽으로 언젠가는 갈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번에 바로 가느냐 다음에 가느냐의 문제겠지만 이쪽으로 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반등 후 횡보등락 후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자리로 간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자 반등 후 행보등 낳고 다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512평선의 지지를 타면서 움직여야 돼요. 자 1차 반등이 512평선 지지 타고 움직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512평선 지지를 타고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려면은 512평선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512평선을 깨고 내려간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죠. 그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자 쭉 와서 다시 21 이평선으로 우리가 설정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21 이평선으로 설정해서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또 21 이평선으로 설정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 21 이평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요 21 이평선이 이 반등 기조,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반등 기조의 마지노 지지예요. 2차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21일평선을 깨지 않으면 일단 5일이평선을 깨더라도 21일평선 깨지 않으면 요 반등 기조는 아직 훼손된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등 기조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조정 눌림이 나와도 또 대반등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체크할 포인트가 뭐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갖고. 자, 외국인 수급 갖고 봤을 때 5월 9일의 저점이었죠. 바로 719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2천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눌렸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1천억 원대 순매도로 다시 눌렸죠. 바로 이 외국인 매도로 눌린 이 흐름이 5월 9일에 이 외국인이 2천억 원대 매도할 때의 이 저점 719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이거는 패턴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다시 약간 혼조등락 내지 약간 조정 눌림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갈 자리 이쪽으로 가려면 5일이평선 지지하면서 가야 된다. 자, 5일이평선 깨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그렇게는 못 가는 흐름이 돼 21일평선을 지지하는 선까지는 아직 반등 기조가 훼손된 건 아니다. 눌렸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5월 9일에 요 저점 719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은 외국인 수급의 흐름을 좀 연계해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코스닥 지수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 요 눌림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걸 기술적으로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좀 잡아드리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한국 증시가 버티고는 있지만 또 매물 압박도 많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 이후 며칠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며칠간의 흐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한 2, 3일 정도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확인을 해 나가시면서 매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